오늘 좀 덜 복잡다, 그지? 오늘 소날이 되니까, 소날. 오늘 일진이 어떻게 되죠? 예? 네, 을축이죠. 예, 을축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글자를 여러분 운의 해설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을축 보면 또 뭐 정제 만났다, 뭐 인수 만났다, 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관찰하는 게 너무 이렇게 육친법에 대한 해설이 너무 습관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한 내용이 이제 기존에 이쪽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좀 수월할 건데,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 뭐 적용 중심으로 이렇게 쭉 공부했던 분들이나 또 육친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정리했던 분들은 오늘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간지라고 하는 것이 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한 어떤 그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어떤 간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운동에서 이렇게 목성의 그 주기와 별들의 위치를 우리 관측해서 값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한 어떤 지점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순서를 매긴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을 표현하는 기운 표현인데 그 기운에서 제일 이제 먼저 여러분이 그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의 단위다는 거, 시간의 단위. 값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단위.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단위면서 이게 어떤 그 기운이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상 뭐냐면 저걸 이제 뭐 오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목이 왔고 오늘 또 땅바닥에는 지지는 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명리학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을축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지를 뭐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는 훈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 의미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석에다 갖다 붙이는 훈련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겨울이 오면 누구나 다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여기 팔을 이렇게 짧은 팔 입고 다녀요, 긴 팔 입고 다녀요. 왜요? 그렇게 추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오면 뭐 그 사람이 무슨 오행적으로 팔자에 아무리 뭐 화다 여름에 태어나고 또 뭐 낮에 태어나서 오행적인 표현으로 불기운이 많다 해도 그 간지 겨울이 오면 누구나 다 긴 팔을 입고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이제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 간지 자체의 작용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자꾸 자연의 어떤 운동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깊이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행에 대한 이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쪽 학문을 할 때에 아주 이 뒷날에 이제 쭉 공부를 다 하고 실제로 사람의 운명 해설을 할 때 필요한 원리로서 오행이 별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뒷날에는 그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행 안 가르친다 이러면은 완전 후루꺼다, 완전 후루꺼. 예? 오행도 안 가르치고 뭐 이렇게 명리학을 한다 이러면 완전 사이비 내지는 후루꺼로 이렇게 매도하는데 이제 우리 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간지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면 그 글자 자체를 그냥 그대로 해석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방법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자원인데
이게 이제 물론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뭐 자원이 이렇게 이게 글자의 제자 원리를 했을 때는 저 원인데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 이 원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전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의미상은 이렇고 우리가 이제 통용적으로 쓰는 글자는 이게 자원이니까 뭐 이 글자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가 갖는 어떤 그 고유의 어떤 그 의미, 그 다음에 제자의 배경, 그러니까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사주 해석을 할 때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보면 되는데 그걸 뭐 꼭 신살이라 할 것이냐, 또 신살의 분류와는 다른 걸 어떤 논리로 이름을 붙일 거냐는 건 또 좀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그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작용이 뭐냐면 긍정적인 작용이 많다면 그걸 신, 그 다음 부정적인 작용이 많다면 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신살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여러 텍스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걸 신살로 사실은 좀 집어넣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글자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제 커지면 오행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접근이 없이도 사실은 사주 해석이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한번 내용을 좀 관찰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준하추동 그 책을 좀 이렇게 보셨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제가 강의했는 내용들에 대해 쭉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계실 건데 가불병정무가 다 뭐예요? 크게 우리가 자연의 운동을 양운동, 운동으로 크게 쪼갠다면 다 무엇에 속하고 다 무엇에 속해요? 다 양에 속하죠, 그죠? 이게.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텍스트에서 보통 배울 때는 요놈이 양음 이렇게 배우니까 그죠? 물론 그 차서에 의한 양음이 맞긴 하지만 실제로 그 자연의 운동에서는 크게 쪼개면 가벌병정무가 다 뭐냐면 양운동, 단지 이제 이런 어떤 그 발산의 어떤 기운이 좀 더 몰려 있느냐 덜하냐 차이는 있을 뿐이라도 이게 다 어떻게 큰 흐름상으로 양의 어떤 운동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마찬가지로 이제 기경신인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운동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 점을 관찰했을 때 단순하게 이놈을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 속에 대운동상 양운동 속에 음의 어떤 속성이나 기질이 깔려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 자체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뭐 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는 뭐 수없이 다루어 봤을 것이고 텍스트에도 다 소개되어 있는 것인데, 요 글자들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명 내에, 팔자 내에 있을 때, 명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대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세운에 있을 때, 뭐 세운은 복잡하니까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세운에 있을 때에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 의미가 다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쭉 여러분이 해줄 필요가 있는, 갑을 보는 순간에 뭐 목이다, 뭐 양이다, 뭐 양목을 만났다, 이게 워낙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명 안에 있을 때와 대운에 있을 때, 세운에 있을 때 달리 해석한다, 이런 논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명 안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팔자 내에 그 사람의 거의 이제 요 부분 대충 이제 고정 영역이 되겠죠. 그죠? 고정 영역. 그래서 고정 영역으로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그 작용하는 어떤 기질,
지속적인 기질이나 요소, 또 운명적 어떤 특성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대운은 이제 해석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큰데, 환경, 큰 계절, 그 다음에 운동 경향,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갑이라 하더라도 명내에 있을 때하고 대운에서 왔을 때하고 또 세운에서는 말 그대로 사건, 그 다음에 관계, 물론 이제 세운에 왔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어떤 운동 경향 이런 것들은 똑같이 그 해석을 붙여주는데, 개별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변화 양상 이런 걸 관측할 때는 어떤 게 주로 이제 사건이나 이때는 주로 어떤 게 많이 쓰입니까? 그래서 육친적인 어떤 그 관계, 그 다음에 또 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에 있을 때, 대운에 있을 때, 명에 있을 때 이걸 똑같은 간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작용이 각각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천간이 우리가 해석에 이제 두루두루 쓰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대체로 천간과 지지의 어떤 경향적인 차이가 어떻습니까? 천간이 주로 정신면이죠, 그죠? 정신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드러난 것.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 드러남. 뭐, 사회적인 말도 되고, 대외적으로 되겠죠. 그죠? 대외적으로. 대체로 명과 실에서 명의 어떤 인자를 보여주는 어떤 창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지향이나 경향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천간에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지는 상대적으로 어떤 면이에요? 현실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상황 이런 것도 되겠죠. 그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자기 개인에게 부여된 사적 상황 이런 것 중심이고, 어떤 거 명하고 실에서 따지면 실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경향보다는 현실적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실적 상황. 물론 그 현실적 상황 때문에 어떤 사적인 운동성도 무엇에 의하여 보통 지지 환경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세 해설을 이렇게 해나갈 때는 어느 부분이 상당히 많은 해석의 틀이 된다. 그러니까 지지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그 해석의 그 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간은 주로 이제 명을 쫓아가는 분야나 직업, 일 이런 것일 때 해석 적용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포장된 속성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포장된 속성. 그리고 또 정신적 경향성 이런 것들로서 기본적으로 그 해석을 갖다가 붙여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지루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다 한테 빨리빨리 안 하고. 아니, 이게, 설사 이제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왜 이제 앞에다 대전제를 해두냐면,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행 개념이라는 거, 선행 개념. 이 선행 개념으로서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훈련을 많이 했던, 육신적인 어떤, 을축만 봤다 하면, 오늘 정제다, 저건 인수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을축 자체를 보라는 거죠, 을축 자체. 이 을이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게 한자로 우리가 뭐라 했죠? 세 글자로 들었고, 그죠? 간지 글자로 들었고, 그 큰 사전에 보면, 돼지 창자, 을,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진 거, 이런 걸 의미하죠. 그죠? 길게 늘어진 건데, 자연의 운동,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씨앗에서 우리가 임에, 요게 이제, 계절로 친다면, 이게,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름과 가을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졌을 때, 요 임자가 만드는 모양이 뭐예요? 이게 하나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하나로 모든 것이 귀집하는 거죠. 돌아와서 그게 주로 이제 씨앗 상태, 우리 계란의 상태, 밖으로 펼쳐진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상태인데, 이것이 좀 더 이제 고형화, 개의 이름에는 계절적으로 늦은 겨울이니까, 계절적으로 늦은 겨울에 어떤 모양이에요? 좀 더 고착화된 모양인데, 이제 내부적으로 약간씩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음이 다하면 음극적 뭐하고, 양이 생겨나는 거죠. 음이 다한 그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뭐냐면 양의 기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갑에 이르면 자, 갑에 이르면 어떤 작용?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싹을 틔운다. 그 다음에 싹 틔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모양을 갖춤으로써 요 정도 단계에 이르면 무엇이 다 허물어져요? 이 임수가 허물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나 씨앗에서 싹이 터져가지고 그 껍질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거의 이제 손상된 상태 있죠. 그 씨앗의 껍질이 손상된 상태가 여기에 이른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냐면, 이 자리가 뭐냐면, 음의 죽음. 음의 기운이 거의 소진되어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음. 음의 죽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편적으로 이루는 운동은, 밖으로 이렇게, 그, 만춘에 아지랑이가 피어나듯이, 스물스물 이렇게 밖으로 펼쳐져서 뛰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갖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여행. 그래서 먼 길을 간다. 먼 길을 가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경향성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먼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을대운에 그러면 을일날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생겨난다면 누구라도 그죠.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죠. 겨울이 되면 자기 팔자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떠나서 다 긴팔을 받고 있고 추위에 대응을 하듯이 을일날이 오면은 그렇게 을의 속성에 관련된 운동성이 누구든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정신적인 면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이제 지지니까 뒤에 다시 이제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게 그럼 음이 죽었으면 뭐가 돼요? 양의 발산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시기에 대체로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어디요? 그 대운에서 이렇게 놓여 있으면, 자, 대운에서 을의 대운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양의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운동이 될 것이니까 이 어두움을 떨치고 그 노래말도 있어요. 어두움을 떨치고 뭐 태양은 뜨는 거야.
그죠? 이 어둠은 거치고, 어둠은 거치고. 이게 어둠이 거치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뭐예요? 지지로 치면은. 그게 그죠? 묘의정이 그죠?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것이 일출지문호니까 어둠이 거치고 음이 물러가고 양이 본격적으로 지상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문호, 문짝이다 이거죠. 자,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명의 어떤 속성은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명의 속성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세운의 어떤 뭐 이렇게 요소 상관없이 그 대운의 그 을의 어떤 요소가 지속적으로 간섭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양의 발산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뭐 대표성을 갖는 우리가 이제 키워드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새로 뭔가 만든다는 거죠. 새로 만든다. 그 신출내기라고 하죠, 그죠? 그 새로 뭘 만드는 어떤 작용을 이룸으로써 보통 어떻게 해요? 을의 작용 정도에 이르면, 물론 갑의 작용부터도 뭐가요? 음의 작용이 이렇게 뭐냐면 서서히 해체되는 작용이거든요. 음의 작용이 해체되는 작용이었는데, 을에 이르면 확실하게 음의 작용이 해체돼 버리고 양의 기운이 발산함으로써 그 신출하게 되니까, 자, 정신적인 요소긴 하지만 이때 뭘 해요? 이렇게 소위 새로운 세계로 또 새로운 분야로 어떻게 해요? 자꾸 진입을 한다는 것이 일종의 나그네의 모양새가 되어서 움직인다. 나그네 려자에 갈행자죠, 그죠? 나그네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운명적인 특성을 보면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터라든지, 자기가 해왔던 일,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는다, 떠난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오랫동안 자기가 관리하고 뭐 바탕으로 삼아왔던 것이 깨지는 거니까, 결국은, 직업적인 뭐가 일어나, 파괴가 이루어진다. 직업적 파괴. 그죠? 기존에 해왔던 일을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사업이라든지, 재물 활동이 활발한 거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왕창 흩어먹는 거예요. 완전 흩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흩어버리는 작용이 발생하는. 그동안 아무튼 본인이 집착을 하거나 추구해왔던 일, 또 거기에 가담되었던 일들이 해체되는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때는 어떤 작용이 자꾸 그 신출하게 된다. 또 새로운 것으로 자꾸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인자가 운명적으로 뭐냐면 갑이나 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대체로 가업의 어떤 가업적인 혜택을 자기가 잘 장악하고 있겠느냐 안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대체로 무슨 어떤 형태로 일반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에 뭐예요? 자수성가.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가 자수성가. 자수성가의 무엇이 발생한다? 자수성가의 어떤 그 상황, 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작용, 갑과 을이 되는 것이고, 대운에서 만약에 마주친다면 이런 것들 되겠죠, 그죠? 새로운 뭐 그 창작,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걸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이 쭉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그 작용으로서 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쭉 연상으로 이걸 갖다 확장을 쭉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임이라고 하는 이 껍질이잖아요, 껍질을 버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옆에 두거나 버리고, 시체를, 이렇게, 여러분 콩나물 한번 키울 때 이렇게 한번 보셨나요? 콩이 이렇게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쓱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껍질이 있던 게 그죠? 콩깍지고 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깍질이 그 벗어지면서 쫙 벌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이게 을이 된 거죠. 을이. 밀고 나오기만 하는 것은 갑이잖아요. 그죠? 갑이고. 벌어지기 시작한 거는 을이니까. 을의 상태가 되면 어때요? 이 껍질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망한다, 흥한다. 주변에 망한 놈이 있다. 망한 놈이 있다. 근데 뭐 이게 놈이라 해서 그런데 가족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새로운 어떤 숫자가 왜 이렇게 안 이쁘노? 맞죠? 예쁘게 했더니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크게 쇠락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결국 내가 새로운 걸 이루어야 되는 운동이나 동작이 발생하는 것이 을인데, 이제 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갑의, 이게 시간 단위니까, 갑의 어떤 초기냐, 뒤냐, 이 속성, 앞뒤 시간차만 있을 뿐이고, 결국은 뭐가 되고요? 이렇게, 껍질이 깨어지고 나오는 어떤 작용이 있음으로써 결국은 그 이전에 이루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명적인 거, 업적, 그 다음에 해왔던 일, 이런 것에 관한 것을 다 새로 이렇게 해체시켜서 새로 만드는 어떤 작용이 가불에 이르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뭐 일반적인 속성이야 뭐 여러분 그 텍스트에 보면 워낙 여러 개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운동의 어떤 경향, 속성, 운동의 속성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실제 실관을 할 때는 뭐냐면 일종의 팁이죠, 팁. 그러니까 꼭 뭐 맞히기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판단이 필요한 어떤 질문이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을주가 와가지고, 뭔가 뭐 부모가 물려준 어떤 뭐 가업이나 일을 받아서 해보려고 한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격이니까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글자 자체의 원천적인 의미에 이미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뭘 안 하는 게 좋다. 부모가 물려준 어떤 가업이나 일 이런 것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뭐냐면 다른 어떤 뭐 오행적인 또는 육신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이미 글자 자체에 답이 묻어 있는 것이다. 실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정말 이제 맞히기 게임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약간 뭐 이렇게 그 작용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핵심을 하나씩만 던지면 돼요. 핵심 하나씩만 던지면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인근의 몰락 이 단어 하나만 던져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맞히기 게임을 할 때고 그 게임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노타임으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글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전제에 두면 바로 즉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지 자체가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쭉 새겨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초여름에 이르러서 만물이 이렇게 쭉 이제 펼쳐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취상을 해가지고 의미를 가장 운명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감출 수 없다. 숨기기 어려운 거냐는 거죠. 이미 양이 어떻게 돼요? 양이 이미 충분히 이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숨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동작이 따르면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운동상으로 보면 이 글자 자체가 뭐냐면 번영이죠. 번영.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그 현실 속에 그 투영돼서 드러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번영과 문명의 이 자기가 주동적인 어떤 역할이나 활동. 그런데 감출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개인적인 실리는 크다 적다. 실리적인 면은 작다. 실리적인 면은 작지만 아무튼 활발한 어떤 활동이나 번영.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더요 이렇게 좀 이제 그 가문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기운이나 업의 에너지로도 사실은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 띠의 운동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천간적인 요소를 봐가지고 요소를 봐서 병일주의 일간의 출현이죠. 일간의 이 출현으로서도 그 해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참조해 쓸 수 있는데 병일주가 태어났다는 것은 주로 이제 이게 양운동의 바탕에 있는 건 주로 뭐가 더 우선이 돼요? 명이죠, 명. 그죠? 그 다음에 음운동은 주로 실이 더 우선이 되는데 이런 그 병의 어떤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번영과 문명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손이나 가족의 병일조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 집안이 뭐예요? 장차 대외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번영의 상황. 주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주로 학문적 성취, 그 다음에 뭐 공직이라든지 공공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겠죠, 그죠?